우리는 지금까지 꿈이라는 단어를 숱하게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혹자는 꿈을 장래희망과 동일어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비전과 동일시하기도 하는데요. 유년 시절부터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식상하게 들리는 질문이지만 또 들을 때마다 우리를 잠시 고민하게 하는 한마디가 있죠. 바로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한 마틴 루터킹 목사의 꿈은요. 단순히 개인의 바람을 넘어서서 미국의 흑인 사회와 그리고 인류의 해방까지 가능케 한 시발점이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꿈과 성취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취업 준비하랴 일하랴 일상을 꾸려가기에도 너무 바빠서 꿈은 나에게 사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업 중 하나가 바로 꿈을 찾아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청산유수를 찾아주신 분이 이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두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예, 강의 주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취업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꼭 고민해봤을 이야기, 나 뭐 해 먹고 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들 고민하면서 우리가 수학의 정석은 알지만 취업의 교과서는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내 꿈을 다시 찾고 또 그것을 현실의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금두환 교수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들어갈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겪어내야 될 사춘기가 있듯이 우린 지금 한 번쯤 또 이것을 이겨내야 될 구직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구직기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더 쉽게 말하자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강의 주제는 나 뭐 해 먹고 살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취업 준비하면서 또 살면서 결국 앉아서 한 번쯤은 꼭 고민해봤을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대학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면 예뻐질 거야. 대학 가면 저절로 살 빠지고 대학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생기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하고 대학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지 않았고 빠지지 않았고 난 여전히 갈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이제 대학생의 고학년이 되면서 우리를 부담 갖게 하는 커다란 문제 하나가 취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선배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은 평균 몇 학년 때쯤 되면 취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할까요? 예, 3학년. 발음 그대로죠. 3학년. 3학년 앞둔 시기가 옵니다. 자, 왜냐? 왜 우린 3학년 때 고민을 하게 되느냐? 4학년 선배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학년 때 취업을 못하면 졸업식에 나타나기가 힘들죠. 왜일까요? 후배가 물어봅니다. 선배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응 집에 갔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미친 듯이 취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과연 취업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요. 이 취업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실질적인 통계 데이터를 보면요. 100명 가운데 3명이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거죠.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성격이 나빠서 죽은 게 아닙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신입직들 대부분이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목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어른들의 조언 있죠. 눈높이를 낮춰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져서 가지 않는다. 우리가 중소기업에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실질적인 거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디에 취업을 많이 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바로 그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합니다. 4년제 대졸자 평균 초임이 약 2,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세금을 떼면
다 제하면 한 달 통장에 실제 찍히는 금액 17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취업을 했으니 독립을 해보도록 할까요? 집을 구해야겠죠? 자, 방 한번 구해봅시다. 서울에 우리 6평짜리 원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증금 걸어야죠. 1,000만 원 정도를 걸고 월세 어느 정도 될까요? 50만 원 정도가 기본이 되겠죠. 월세를 냈으니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나 인터넷 비용, 가스 비용, 관리비가 나가야겠죠. 관리비가 또 10만 원 정도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죠? 이건 10만 원 기본으로 나갈 거고 우리 전철 타는 조건으로 5만 원만 교통비로 쓰겠습니다. 고정비입니다. 자, 신기한 건 아직 우리 밥 안 먹었어요. 자, 이제 밖 계산 한번 해볼까요? 서울에서 밥 한 끼 정도 먹으려면 어느 정도 돈이 나가죠? 약 7,000원. 세 끼면 그냥 2만 원만 잡아볼게요. 하루에 2만 원씩 한 달이면 60. 자, 숨만 쉬었습니다. 숨만 쉬었는데 우리 고정 지출 135만 원. 그럼 우리에게 남는 돈은 38만 원 정도가 남겠죠. 자, 근데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죠? 학자금 대출 갚아야죠. 이런 난 또 효자예요. 엄마 용돈도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돈을 한번 모아볼까요? 한 달에 20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조건으로 모아보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모았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1년 모았습니다. 240 될 거고요. 10년 모으면 2,400. 100년 모으면 2억 4천. 우와! 100년 모았더니 서울에 11평짜리 아파트 반지하 전세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오빠랑 나랑은 127살에 결혼을 하기로 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지라고요? 아니요. 그 게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있던 시절과 그렇지 않은 시절은 다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린 정답은 없겠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취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기업에 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졸업을 한 뒤 1년 이상의 구직기를 가진 다음 취업을 해서 만약에 대기업에 간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도 10년 이상을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난짓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갔는데 그 어렵고 힘든 관문을 통과했는데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 로드맵입니다. 그렇죠? 기승전 치킨집이죠. 경상계열 친구들 CEO가 돼서 잘 풀려 치킨집을 하거나 백수가 돼서 아사 굶어 죽거나요. 우리 인문계열 친구들 대부분 백수로 그죠? 치킨집을 하거나 혹은 작가가 돼서 치킨집 아사 또 굶어 죽습니다. 우리 이공계로 갈까요? 아쉽게도 우리 자연계열 친구들은 바로 아사로 넘어가고요. 우리 이공계 애들은 공학계열 애들은 일이 많죠? 그래서 과로로 죽습니다. 과로사. 자,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치킨집밖에 없어요. 그럼 치킨집에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왜 치킨집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너무 많죠.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치킨집 숫자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습니다. 취업도 안 된다고 하고요. 창업도 안 된대요. 자,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하느냐? 아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존재하고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제가 취업을 아까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으니 해결책도 있을 거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입시라는 것에 너무 익하고 길들여져 있어서 답만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취업 강의를 하면서 많은 강의들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한 가지는요. 스펙 초월이라는 취업 사례를 정말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없는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사 검색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지금 세 사례 모두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교 학생들의 사례입니다. 토익 점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례를 만들어냈고요. 평생 태권도만 했던 여학생이 금융업체에 들어갔고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던 여학생이 대한민국 대통령상 인재상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취업은 똑같이 고민은 하는데요. 제대로 취업을 배워본 적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입사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것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한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왜 노력하지 않느냐? 아니죠. 노력은 합니다. 정말 노력은 합니다. 중요한 건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토익 점수 5점, 10점 더 올리려고 목을 매고요. 자격증 한 개라도 더 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결국 적성이 아닌 성적에 따라 선택한 시작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대학생 중 10명 중에 7명은요. 우선 전공이 잘 안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교수님들 전공 수업 들으면서 환호성 지르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수님들 전공 수업 하시는 거 들으면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공을 택했던 가장 모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쉽게도 성적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만 보고 들어와서는 계속 방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벌어지죠. 좋아, 그렇다 치자. 그런데 난 심지어 꿈도 없어요. 이제 할 의지조차 안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게 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인지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살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얘기하는데 왜 꿈이 필요하느냐? 꿈이 있어야 직업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학창 시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수업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건 뭔가요?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빨리 끝나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이 가운데 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엄마 아빠가 늘 이런 말씀하시죠. 난 니들 빨리 학교 졸업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아빠랑 시골 내려가서 둘이 살 거야. 이것도 엄마 꿈이죠.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린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학교가 꿈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학 입학해서 제일 곤란했던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표를 짜는 거였을 거예요. 맨날 정해진 것에 따라 살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시간표 짜라니까 어떻게 짜요? 친구랑 맞춰서 짜죠? 그냥 친구 따라하기, 선배 따라하기, 혹은 과에서 해주는 거 그냥 따라가기가 전부였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꿈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어린 시절 꿈들 아마 기억하실걸요? 성적과 학교와 이런 스펙에 따라 꿈을 좌지우지 받지 않았던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그때 꿈은 다 기억하시죠? 엄마 아빠 기분 좋으라고 했던 립서비스 꿈들 기억하세요? 선생님, 예, 의사, 판사, 뭐 검사, 대통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가 우리 딸, 우리 아들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이구 내 새끼 하셨죠. 혹시 요즘에 엄마 아빠랑 밥 먹다가 우리 딸 요즘 뭐 준비 중이니? 그러면 대통령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시잖아요. 그죠? 이놈의 새끼하고 화를 내실 거예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지만 이제 현실의 직업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래 또 고기, 통닭 또 네, 좋아요. 다양한 음식들을 좋아하시죠? 초딩과 다를 게 없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교육을 하는 친구들 가운데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새로운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 수상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막 소문이 나니까 그 학원가에서 막 이렇게 러브콜이 오게 됐고 저한테 아주 큰 돈을 준다고 해서 저는 학원에 가지 않았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갑자기 강의료를 2배를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학원에 갔죠. 학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난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씩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고 9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들어와서는 혼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좀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수업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수업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회사의 사장님의 막내딸이래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수업을 하는데 애가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보고 싶어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야, 넌 뭐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 꼬마 여자아이가 저한테 나 원래 그리스 요리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제부터 스페인 요리가 좋아졌대요. 빠에야를 잘 먹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질 수 없잖아요. 난 교수인데. 그래서 아는 척을 했어요. 교수님은 그거 너무 짜서 못 먹겠던데 넌 괜찮아? 매운 거래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 요리, 스페인 요리 싫어하세요? 울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싫어하는 거예요? 안 먹어본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당신들에게 왜 꿈이 없냐 묻거든 우린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예요.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맛을 몰라요. 왜 내 남자친구들이 PC방에서 목숨 걸고 사는 줄 알아요? 걘 나쁜 아이가 아니라 태어나서 PC방보다 재밌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아이인 거예요. 많은 경험들을 해야 꿈도 꾸죠.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게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아주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엄청 유명한 피겨 선수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겨 아무나 타요? 우리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밥 먹고 야 피겨나 한번 타러 갈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악기 다루는 것 중에 바이올린이나 플룻 막 가볍게 불어요? 우리 음악 시간에 늘 다루는 악기 뭐죠? 리코더. 죽어라 피리만 불죠? 우리 무슨 피리 부는 민족입니까? 이거 왜 자꾸 불죠? 싸니까. 이 게임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둘씩 깨닫고 또 준비해야 되는 모든 과정들은 내가 꿈이 없는 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 대한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직업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약 11,600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거 다 해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게 유리한, 내게 적합한 것들을 추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경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이란 단어가 왜 중요하냐? 취업의 핵심 키워드예요. 자, 우리가 이 시험 볼 때 항상 묻는 게 있죠. 당신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음을 뭘로써 증명하라? 경험을 통해 증명하라. 간단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좋아했다면 그것과 관련한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건 마치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어원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원어원 나오는 굿즈를 사죠. 그들이 나오는 방송을 보고 현장에 가서 함께 참여하죠. 그 모든 경험들이 쌓이니까 내가 그를 얼만큼 좋아하는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한테 면접 보러 오실 때 종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스펙은 쌓았는데 경험이 없죠. 우리가 정말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당신들이 준비를 했다면 관련한 경험들을 보려고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재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 성공을 하려면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노력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위인전에 맨날 나와 있고 자기계발서에 맨날 적혀 있는 말 노력하라. 알아요, 그거. 근데 이 노력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첫 번째 배고프면 노력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 이런 말씀하시죠. 헝그리 정신. 근데 우리 세대에서 헝그리 정신을 이해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점심 같은 거 못 먹어서 수도가에서 물 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배고픔을 기억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헝그리 정신 이해 못해요. 그런데 배고프지 않아도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재미의 법칙인데요. 사람들은 재미있으면 노력해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증명해 볼까요? 우리 남자친구들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려면 PC방 가시면 돼요. PC방에선 모든 남자친구들이 전사로 살고 있거든요.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뜨거운 라면을 들이붓고요. 집중력, 여친한테 연락 오면 다 전화 안 받죠?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해요. 심지어 우정도 볼 수 있어요. 옆에 친구 졸고 있으면 깨워주죠. 힘내, 포기하지 마. 그리고 학교 와서 잡니다. 우리 면접관님들이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학교에서 좀 제대로 가르쳐라. 왜 요즘 애들 열정 없느냐? 아니에요. 면접 PC방에서 봐보세요. 엄청난 열정을 발휘하면 잠도 안 자요. 밤새입니다, 걔들. 자, 결국 우리는 재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재미를 찾으면 노력을 하게 될 거고 노력하면 성공한대요. 결국 성공하려면 재미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전공 진짜 재미있어요?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라고요. 재미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재미있다고 글을 쓰려니까 써지겠어요? 나 만나서 그거 참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하려니 그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이 재미를 찾는다는 건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럼 나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나, 또 부모님, 또 친구, 나를 아는 세 종족이 있죠? 하나씩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시죠. 자기계발서도 보고 많은 강의도 가보시고. 근데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나를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그죠? 종교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나를 찾는 건 조금 뒤로 밀어두고요. 두 번째 후보. 부모님. 우리 엄마가 나 잘 알아요? 우리 엄마랑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죠? 동의하시죠? 자, 세 번째 후보. 친구. 여러분 친구가 인생에 조언해줘요? 갑자기 친구가 밥 먹다가 야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래요? 뭐 고맙다 막 이러십니까? 결국 나를 찾지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죠. 그럼 나를 도대체 어떻게 찾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는 S사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S사의 3차 면접장이고 여러분께서는 1차, 2차 시험을 아주 무사하게 통과하신 인재들이에요. 난 궁금해요. 누가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지? 누가 이 일을 했을 때 제일 재미를 느끼는 사람일까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죠? 여러분은 우리 S사에 적합한 인재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 내라고 하시죠. 여기부터 면접관의 고민이 시작돼요. 다 내라고 하거든요. 다 맞다고 하거든요. 그럼 전 어떻게 거기서 구별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를 이 일에 맞고 적합한 재미를 가진 사람인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정답은 없지만 최선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손 한번 쫙 펼쳐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깍지 한 번만 껴볼게요. 깍지 끼는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깍지 껴보세요. 어느 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셨어요? 자, 두 번째 테스트 해볼게요. 이번엔 하나 둘 셋 하면 코를 팔 건데요. 코 팔 때의 주의점이 있어요. 첫 번째, 본인 것만 파세요. 절대 옆 친구를 도와주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절대로 옆에 사람 얼굴을 바라보지 마세요. 서로에게 찢지 못할 상처가 될 테니까.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자, 확인해 볼까요? 검지 두 번째 손가락, 새끼 손가락, 엄지. 좋아요. 자, 어떤 손가락이 정답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찾는 거예요. 내가 편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갑자기 박수를 쳐주고 돈도 줘. 그걸 찾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전형성 소질이라고 불러요. 내가 선천적으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편한 그거. 그런데 남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김연아의 전형성 소질은 뭘까요? 피겨? 박태환은요? 박지성은요? 그럼 여러분은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뭘 가졌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팔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의 전형성 소질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하는 거. 친구들이 항상 그랬어요. 어릴 적에. 두하나, 넌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둥둥 떠 있을 거야. 가만 돌아보니 그 애들이 말해줬던 그게 내 전형성 소질이에요. 이걸로 먹고 살고 있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과연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야 그걸 살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를 이해할 때 적성과 흥미와 성격과 가치관을 통해 나를 분석을 합니다. 이 적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잘하는 걸 의미하고요. 또 흥미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성격은 어떠하고 가치관, 내가 그 직업을 통해 추구하는 것, 무엇을 보상받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결국 적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공부 포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부는 적성에 안 맞아. 일을 포기할 때도 매한가지예요.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나가면서 적성에 안 맞아요 대표님이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럼 난 적성에 안 맞는 당신을 산 거죠. 여기부터 잘못됐다고요. 이 적성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결국 적성을 찾으면 이 게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나에게 맞는 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적성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천적인 적성과 후천적인 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선천적인 적성을 가진 사람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영재발굴단이란 프로 아시죠? 4살짜리 수학 천재, 5살짜리 음악 천재 나오죠? 우리 그 프로 보면서 갑자기 엄마랑 보고 있으면 엄마가 나를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괜히 미안해지는 그 프로. 그거 못 이겨요. 타고난 거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적성에는 후천적인 적성도 있어요. 노력을 통해 길러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생활의 달인. 뭐 칼질의 달인, 30년 동안 칼질만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짬뽕의 달인 이런 거 나오죠. 날 때부터 칼질하고 짬뽕 끓입니까? 그거 아니죠? 하다 보니까 길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그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이 적성을 길러내고요. 근데 아까 노력은 배웠듯이 흥미를 통해 노력이 생기죠. 근데 아까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흥미와 관심이 생길까요? 아까 뭘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꿈을 찾으려면? 그렇죠.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요 공식이에요. 우리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고 알바할 시간도 없는데 왜 경험을 해라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걸 조금 더 제가 공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 못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입사지원서 면접을 보다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취업은 뭘 벌어야 취업이죠? 돈. 그럼 돈 줄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그럼 저한테 증명할 때 잘함을 증명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것을 잘할 수 있음을 증명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좋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한 가지 뭐가 잘못이냐? 노력은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소질이 있다 없다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일에 소질이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과정, 그게 자기 이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학교에서 했던 수많은 검사들과 상담들이 왜 필요한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취업 고민 누구랑 얘기해요? 우리 명절마다 맨날 등장하시는 취업 전문가들 가족 중에 존재하시죠? 고모 삼촌 이모가 갑자기 이 직업 좋체더라 저 직업 좋체더라 얘기를 하고 선배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고 친구 만나서 위로만 받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결국 이 직무에 적합하다는 거,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 직무 적합성이라는 코드는요, 전공 일치도예요. 그럼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애초에 그 적성에 맞는 걸 따라왔었어야 돼요. 그럼 대학은 뭐냐? 원래부터 꿈을 가진 아이가 그 꿈에 따라 과를 선택하고 그 과는 그것을 현실의 직업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끌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하고요. 여러분들 약은 약사한테 가시죠. 진료는 의사가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취업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까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곁에. 예, 가까이는 우리 학교에 계신 취업지원팀 선생님들 계실 거고요. 또 밖에 나가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죠. 밖에 나가면 전부 무료고 전부 공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안 와요.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와 취업을 논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 함께 갈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지를 않아요.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께 꼭 이런 조언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취준생일 때 취업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부분은 이 글귀를 참 많이 되뇌었거든요. 꿈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꿈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야 직업도 갖는 거거든요. 자, 체게바라가 했던 말입니다.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슴에 품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꿈을 두십시오. 꿈까지 가는 거 되게 힘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죠? 왜 노력해도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너랑 나랑은 시작점이 달라요. 누군가는 지하 5층에서, 누군가는 지상 5층에서 시작해요. 절대 공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다행인 것은 끝나는 점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가세요. 제가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산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만큼은 부모님에게는 당신들이 꿈입니다. 그 꿈 1등 아니어도 괜찮고요. 최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살아보니까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인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게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설이 될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